박종수 일은 젊어선 가족을 위해 미친 듯이 일했고 늙어선 아내 간병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은 더 조용해졌다. TV 소리는 허전했고 식탁의 맞은편은 비어 있었으며 저녁마다 잘 잤어? 라고 묻던 목소리는 이제 기억 속에서만 들렸다. 아내가 쓰던 찻잔은 그대로 찬장에 있었고 그녀가 좋아하던 드라마 재방송은 여전히 TV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아내는 없었다. 아이들은 다 컸다. 바쁘고 멀리 살고 매달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바빠서 자주 못 가요. 그렇게 짧은 통화가 끝나면 다시 침묵만 남았다. 독방, 냉장고 속 썩어가는 반찬, 말할 사람 하나 없는 하루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밥을 차려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창밖을 봐도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다. 종수는 생각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다. 그저 시끄럽고 번거롭기만 했던 일상이 이렇게 그리울 줄은.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도 밥 먹어 하고 깨워줄 사람도 저녁에 오늘 어땠어?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 그때 동네 사람이 말했다. 어르신 배드민턴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외로움도 사라져요. 종수는 망설였다. 운동은 평생 해본 적이 없었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는 것도 어색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그래, 사람 좀 만나보자. 이렇게만 있을 순 없지. 그렇게 찾아간 배드민턴 동호회. 술이나 사람이 많을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평범했다. 체육관 안에는 중년들, 노인들이 모여 라켓을 들고 웃으며 공을 쳤다. 그 소리가 오랜만에 종수의 귓가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처음엔 서툴렀다. 공을 제대로 맞히지도 못하고 숨도 차올랐다. 하지만 사람들은 웃으며 격려했다.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종수는 오랜만에 웃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단정한 옷차림, 조용한 미소, 종수 또래처럼 보였지만 눈가에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숙. 운동이 끝난 뒤 그녀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어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됐어요.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 여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종수는 마음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따뜻하게 말했다. 혼자 밥 드시지 말고 같이 드실래요? 종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었다. 그녀는 잘 들어줬고 고개를 끄덕였고 종수가 말할 때마다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힘드셨겠어요. 혼자 사시면 정말 외로우시죠. 그 말 한마디에 종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느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그녀는 번호를 건네며 말했다. 다음에 또 연락해요. 혼자 계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나도 다시 사람 만날 수 있겠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졌다. 아내가 떠난 뒤 처음으로 가슴속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준 따뜻함이 곧 지배로 바뀔 것을, 그리고 그 따뜻함 뒤에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종수는 그저 외로웠고 그녀는 그 외로움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종수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다. 오늘 즐거웠어요. 내일도 나오실 거죠?
종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갈게요. 그 순간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막 함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미숙은 상냥했다. 전화를 먼저 걸었다. 밥 드셨어요? 운동 오실 거죠? 몸은 괜찮아요? 종수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배려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관심을 받아본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아내는 늘 바쁘게 살았고 남편에게 묻는 건 저녁 뭐 먹을래? 그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미숙은 달랐다. 그녀는 종수의 하루를 궁금해했고 작은 일도 신경 썼다. 사람들 앞에서도 다정했다. 종수 씨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살아요. 종수 씨는 참 좋은 분이에요. 그녀는 종수를 특별한 사람처럼 만들었다. 그는 기분이 좋았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기분은 사람을 살게 했다. 동호회 사람들도 종수를 부러워했다. 종수 씨, 미숙 씨가 완전히 반했네요.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이쁜 분이 챙겨주시니. 종수는 쑥스러웠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다. 오늘은 왜 늦었어요? 내가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죠? 다른 여자랑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진지했다. 종수가 화장실 가느라 전화를 놓쳤을 때도,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느라 문자를 못 봤을 때도 그녀는 같은 질문을 했다. 왜 안 받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종수는 처음엔 성의 있게 대답했다. 아, 미안해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래요? 나한테 신경 안 쓰시는구나. 종수는 당황했다.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종수가 동호회 다른 여성과 대화를 나누자 미숙이 말을 내뱉었다. 그 여자랑 친한가 봐요? 나한테는 신경도 안 쓰고. 종수는 깜짝 놀라 변명했다. 그냥 배드민턴 얘기 조금 한 것뿐. 거짓말 하지 마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처음 봤던 상냥함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의심으로 가득했다. 종수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됐다. 다른 여성과 말을 섞을 때면 미숙의 시선이 느껴졌고 웃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이 나왔다. 종수 씨, 우리 둘 관계를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면 어떡해요? 앞으로 다른 여자들이랑 말하지 마요. 종수는 당황했다. 아니, 그건 좀.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역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네요. 종수는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 그는 미숙이 시키는 대로 했다. 다른 여성과는 말을 섞지 않았고 운동이 끝나면 곧바로 그녀와 함께 떠났다. 그날 이후 동호회 사람들은 하나둘 종수를 멀리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다. 그저 사람들이 차갑게 느껴졌고 인사를 해도 대충 받았다. 왜냐하면 미숙은 종수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떠들고 다녔기 때문이다. 저 사람 여자들한테 다 연락해요. 나이 들어도 정신 못 차렸나 봐요. 저한테도 이상한 말 했어요. 조심하세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다. 미숙은 오래 다닌 사람이었고 종수는 신참이었다. 그는 점점 고립됐다. 동호회에 나가도 혼자였고 밥을 먹어도 미숙 빼고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사람이 늘어났다. 종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미숙만이 곁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사람을 챙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빼앗고 있었다. 그녀가 준 따뜻함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종수는 동호회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고립됐고 이제 그의 세상엔 미숙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미숙은 종수의 삶을 하나씩 점령했다. 오늘은 어디 가는지 알려줘요. 매일 전화 받아야 해요. 내가 싫다는데 왜 친구들을 만나죠? 처음엔 관심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지시가 됐다. 종수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숙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다. 일어났어요. 점심때는 뭘 먹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야 했다. 저녁에는 통화로 하루 일과를 보고해야 했다. 오늘 누구 만났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왜 전화 안 받았어요? 종수는 점점 숨이 막혔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더 힘들다는 걸 알았다. 화장실 가는 것도, 마트 가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모두 보고해야 했다. 미숙은 종수의 하루를 분 단위로 알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종수가 전화를 놓쳤을 때 그녀는 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걸었다. 20통이 넘었다. 왜 전화 안 받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 걱정됐잖아요. 종수는 낮잠을 잤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요. 누구랑 있었던 거 아니에요? 종수는 지쳐갔다. 종수가 자식과 통화하려 하자 미숙은 말했다. 자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뭐예요? 종수는 당황했다. 아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됐어요. 오늘은 말하지 마요. 말할수록 실망이야. 그녀는 소리치지 않아도 죄책감을 만들어 종수를 조용히 조종했다. 그날 밤 종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도중에 끊었다. 미숙이 화낼 것 같았다. 나중에 하지 뭐.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다. 종수는 점점 자식들과도 멀어졌다. 아들이 찾아오겠다고 하면 종수는 핑계를 댔다. 아빠 바빠서 다음에 보자. 사실은 미숙이 싫어할까 봐였다. 어느 날 종수가 오래된 친구를 만나겠다고 하자 미숙은 표정을 굳혔다. 또 그 친구예요? 나한테 신경 안 쓰면서 친구는 챙기네요. 아니야, 오래 못 만났던 친구라서. 그래요. 가세요. 나는 혼자 있을게요. 어차피 외로운 거 익숙해요. 그녀는 돌아서서 울먹이는 척했다. 종수는 결국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했다. 친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서운해 보였다. 그렇게 종수의 인간관계는 하나둘 끊어졌다. 동호회도 친구도 자식도 모두 멀어졌다. 이제 그의 세상엔 미숙만 남았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선이 넘어왔다. 종수 씨, 나 혼자 살기 너무 힘들어요. 월세가 밀렸어요.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종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안해요.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당신밖에 없어서. 종수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인 줄 몰랐다. 미숙은 조용히 말했다. 아, 역시. 돈 없는 여자는 이용 가치가 없죠. 그 말 한 줄로 종수는 통장을 열었다.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얼마 필요해?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300만 원만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종수는 평생 모아둔 적금을 해지했다. 그 돈은 나중에 아이들에게 주려던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숙이 더 급해 보였다. 그날 밤 돈을 건넨 종수에게 미숙은 따뜻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겠을까 정말 고마워요. 종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안도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며칠은 평온했다. 미숙은 다시 상냥해졌고 전화도 따뜻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주일 뒤 그녀는 다시 연락했다. 병원비가 급해요. 혈압약 사야 하는데 보험이 안 돼서. 종수는 또 통장을 열었다. 생활비가 부족해요. 전기료가 밀렸어요. 종수는 또 돈을 건넸다. 차 고장 났어요. 고쳐야 해요.
종수는 또 해결해줬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종수의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돈도 관계도 자유도 모두 빼앗긴 채 미숙이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갇혀버렸다는 것을. 미숙은 거침없었다. 월세, 병원비, 생활비, 전기료까지 하나둘 종수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했다. 내가 누구 믿겠어요? 종수 씨밖에 없잖아요. 그녀가 웃으면 종수는 안도했다. 그녀가 화내면 종수는 불안했다. 그녀가 울면 종수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었다. 종수는 이제 자신의 감정조차 미숙에게 맡겨버렸다. 그녀의 기분이 곧 종수의 하루였다. 아침에 문자가 따뜻하면 하루가 편했고 차갑게 오면 하루 종일 불안했다. 전화 한 통이 종수의 마음을 좌우했다. 오늘 기분 안 좋아요. 말 걸지 마세요. 그러면 종수는 하루 종일 눈치를 봤다. 뭘 잘못했나 돌아보고 사과할 거리를 찾았다. 미안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종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돈은 계속 빠져나갔다. 처음엔 300만 원이었다. 그 다음엔 200만 원, 그 다음엔 150만 원. 어느새 종수의 통장엔 남은 게 거의 없었다.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숙 씨, 나도 이제 돈이 별로 없어요.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래요. 나는 당신한테 짐이었구나. 미안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종수는 급히 손을 잡았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요. 나 혼자 살게요. 당신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돌아서며 흐느꼈다. 종수는 다음날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동호회 사람들은 완전히 떠났다. 저 사람 미숙이한테 잡혔어. 가면 불편해. 둘이 난리야.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 종수가 체육관에 가면 사람들은 슬쩍 자리를 피했다. 운동이 끝나면 누구도 함께 밥을 먹자고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오래 알던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종수 씨, 미숙이, 그 사람 조심하세요. 전에도 그런 적 있어요. 종수는 화를 냈다. 무슨 소리예요? 미숙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떠났다. 종수는 그 말을 미숙에게 전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요? 나한테 질투하는 거예요. 당신이랑 행복한 게 싫은 거예요. 종수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렇게 종수는 마지막 남은 인간관계마저 끊어버렸다. 종수는 하루가 불안했고 밤이 무서웠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심장이 뛰었다. 문자가 늦게 오면 손이 떨렸다. 그녀가 화를 내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종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엔 자유로웠다. 혼자여도 괜찮았다. 외로웠지만 평온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미숙이 없으면 불안했고 있어도 편하지 않았다. 그는 갇혀 있었다. 돈도 시간도 감정도 모두 그녀에게 묶여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미숙이 외쳤다. 당신이 없으면 나 죽을 거야. 그 말은 종수의 남은 이성을 무너뜨렸다. 그는 그녀를 떠날 수 없었다. 떠나면 그녀가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미숙은 종수의 집에 와서 울었다. 나 혼자 두면 안 돼요. 무서워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종수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말이 그를 완전히 가두는 쇠사슬이 될 줄은. 그날 이후 종수는 더 이상 그녀를 떠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가 화를 내면 사과했고, 그녀가 돈을 요구하면 찾아줬고, 그녀가 울면 위로했다. 종수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렸다. 그저 미숙의 감정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통장은 바닥났고, 친구는 없어졌고, 자식과도 연락이 끊겼다. 이제 그의 세상엔 미숙만 남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종수는 어느 날 깨달았다. 딸에게 전화하려 했는데 휴대폰이 없었다. 찾아보니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분명 방에 두고 왔는데 휴대폰을 켜자 미숙이 말했다. 내가 봤더니 여자 이름이 있던데 삭제했어요. 종수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야? 누구를 삭제했어? 김민지요. 누구예요? 왜 매일 연락하죠? 딸이었다. 그 순간 종수는 숨이 막혔다. 딸의 번호가 사라져 있었다. 통화 기록도 문자도 모두 지워져 있었다. 그는 소리쳤다. 그건 내 개인 거야. 왜 내 전화를? 미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됐어. 다들 날 버리듯이 당신도 버려. 결국 그녀는 집을 뛰쳐나갔다. 종수는 자신이 잘못한 사람처럼 밤새 문 앞을 지켰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너무 화를 냈나? 그녀가 불안했던 거겠지. 하지만 다음 날 문자 한 줄이 왔다. 나는 이제 당신 못 믿어. 연락하지 마.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전화는 차단됐고 문자는 읽히지 않았다. 동호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종수는 며칠 동안 미숙을 찾아다녔다. 그녀가 살던 곳도 가보고 자주 가던 카페도 들렀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어느 날 동호회 사람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종수 씨 미숙이 그 사람 다른 남자랑 있던데요. 종수는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제가 직접 봤어요. 팔짱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 말에 종수는 무너졌다. 종수는 그제야 뒤돌아보았다. 동호회 친구도 없고 식당 사장도 이웃도 자식도 모두 멀어져 있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번호가 없었다. 미숙이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아버지 요즘 왜 연락도 안 하세요? 바쁘시죠? 알았어요. 통화는 2분도 안 돼 끝났다. 종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먼저 멀어졌다는 것을, 미숙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그가 가진 건 미숙에게 준 영수증, 비어버린 통장, 그리고 고독뿐이었다. 종수는 은행에 가서 통장 내역을 뽑아봤다. 지난 1년 동안 1,5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월세, 병원비, 생활비, 차 수리비 모두 미숙에게 준 돈이었다. 은행 직원이 물었다. 어르신, 이게 다 사기 아니에요?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준 거야. 사기가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 준 것이었다. 사랑이라고 믿고. 그날 밤 종수는 혼자 밥상을 차렸다. 반찬 2개, 냉장고에 남은 김치 조금. 숟가락을 들던 손이 떨렸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지? 사랑받고 싶어서 사람을 모두 잃었다. 함께 웃던 날도, 손잡고 밥 먹던 날도 모두 거짓이었는데 믿었던 건 본인이었다. 종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자신이 불쌍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그리고 종수는 천천히 깨달았다.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웃으며 다가오고 따뜻하게 말하고 의지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고 떠난다. 종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웃고 떠들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종수는 그 속에 없었다.
그는 이미 혼자였다. 며칠 뒤 종수는 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였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 종수는 울먹였다. 민지야, 아빠야. 아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해요? 괜찮아요? 종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잘못했어. 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통화를 끝내고 종수는 한참을 울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고 종수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동호회에는 다시 나가지 않았다. 대신 혼자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딸과 자주 통화했다.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졌다. 그리고 종수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빼앗는 게 아니라 남아주는 것이라는 걸. 미숙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외로움을 이용한 거래였다. 그리고 종수는 이제 안다. 다시는 그런 사람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